안녕하세요. YBM 강남센터 HSK 대표 강사 김은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0월 HSK 5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독해 3부분을 진행을 할 거예요. 아무래도 독해 3부분이 문항 수도 적지 않고 그리고 긴 텍스트를 읽고 긴 지문을 읽고 해당되는 여러 개의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독해 영역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독해 3부분입니다. 시간에 쫓기는 것도 굉장히 있고요. 그리고 한 지문이 이 지문 하나를 놓쳐버림으로써 문제가 3-4문제를 막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조절하는 것들, 빨리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독해 실력을 키워서 내가 다 해석을 하고 그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HSK 5급 독해 3부분 지문 정도면 길이도 길고 난이도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평상시에 해석하고 뭐 독해하고 단어 익히고 구조 파악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시험이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답을 골라야 되는 것 중심으로 항상 독해 3부분은 이 지점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만은 알고 가자. 매번 제가 대비 특강을 지금 수개월 동안 진행을 해오면서 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같은 패턴으로 여러분이 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의례적으로 그래 맞아 저런 식으로 다들 진행을 하잖아가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듣는 사람도 그 과정을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포인트, 내가 오늘 수업을 듣고 나서 핵심 포인트가 뭐였다. 근데 이게 유형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이게 진짜 실질적인 문제를 풀었을 때 이렇게 되더라 라는 게 머릿속에 남으셔야 된다라는 거. 갑니다. 에피소드 형식의 지문을 볼 거예요. 오늘은 대다수가 지문 자체가 설명문도 많이 나오지만 에피소드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야기 형식이요. 근데 설명문 같은 경우와 에피소드가 조금은 달라요. 어쨌든 문항 읽고 빠른 속도로 문제 키워드 찾아서 그 근처에서 보기랑 대조하면서 답 고르는 패턴은 똑같은데 약간 설명문과 이게 이야기 형식이냐의 글의 종류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통해 맥락을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설명문 같은 경우 각 단락단락이 독립적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나열식이죠.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1쭉, 2쭉 이렇게 해서 독립식으로 나갈 수 있는데 사실 이야기 형식은 기, 승, 정, 결이 맥락이 쫀쫀하게 이어져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맥락을 파악해야 되는 경우들이 적지가 않아요. 그런데 언제 이걸 다 파악하고 있어요. 지문 자체를. 문제가 자체가 이 지문의 핵심이 되는 중요한 그 과정을 질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 4개만 읽어도 이 지문이 어떻게 진행이 되겠다 이미 파악을 하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문 자체가 지금 에피소드예요. 그러면 내가 문제를 읽으면서 등장인물, 이 사람에 대한 행동,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조금이라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 맥락 잡는 거는 항시 기억을 해두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게 이제 주제예요. 왜냐하면 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5급, 6급의 설명문의 경우에는 중국인들이 말을 할 때 2가지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주제를 첫 문단에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적지가 않아요. 근데 5급의 경우에는 사실 마지막 단락에서 주제 찾는 설명문도 적지는 않지만 근데 그 에피소드의 경우에는 에피소드를 쭉 얘기를 하고 이 얘기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를 마지막에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지막 단락을 통해서 주제를 찾아야 된다는 거 오늘 이 2가지 포인트 기억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먼저 읽는 건 항상 똑같아요. 무조건 문제 먼저 읽으셔야 돼요. 보기 먼저 읽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기가 일단은 4문제예요. 한 지문에. 그러면 4개씩만 해도 16개 보기를 미리 읽는다고 쳐도 지문 읽으면서 기억을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 먼저 읽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문제를 통해서 맥락이 또 파악이 되니까요. 이건 그냥 제가 여러 가지의 지문의 문제를 그냥 산발적으로 좀 갖고 왔는데요. 이웃이 이 문제에 해당하는 지문은 이웃이 등장하는구나. 어부가 어떻게 하는지. 등장인물이 있잖아요. 그럼 분명히 그 인물에 대한 행동과 사건 중심으로 이야기가 서술이 되기 때문에 인물과 그 행동에 대해서 질문을 분명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웃이 등장하고 어부가 등장하는구나. 2번째 C12 같은 경우에는 사자가 등장을 하는구나. 근데 쥐의 도전을 거절을 했네. 문제만 읽어도 이미 안 거야. 지금 여기 지문에 나와 있는 사자가 나오고 쥐도 나오고 사자가 쥐를 거절해 라는 걸 이미 알고 시작하는 거랑 막무가내로 그냥 막 비슷한 단어만 찾아서 답 찾는 거랑 완전 다르거든요.
5급 호락호락 하지 않은 거 아시잖아요. 이게 단순히 그냥 똑같은 글자를 해가지고 그냥 보기 보이는 걸로 할 수 있는 문제의 비중이 줄어들고 어느 정도 맥락 잡아서 가셔야 됩니다. 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패턴이 이제 주제 패턴인 거죠. 자, 다른 것들은 제가 실질적으로 실전 문제 풀면서 적응을 할 거고요. 주제를 이제 어떻게 가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 쭉 이제 앞에 지문이 막 이어져 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 나온다고 했으니까 마지막 단락을 다짜고짜 읽고 주제를 찾는 게 아니라 주제를 이 보기를 먼저 읽고 마지막 단락을 읽으면 조금 더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보시면万事开头难 모든 일이 다 시작이 어려워. 사람은 만족할 줄 알아야지. 그리고 시제의 디테일이죠. 디테일이 성패를 결정해. 정확한 목표를 가져야 돼. 키워드들이 시작, 만족을 알아야 돼, 뭐 디테일, 그리고 정확한 목표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그걸 생각하면서 빠른 속도로 읽어요. 어부가 나와.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 가는데 그러고 나서 최후에 이제 이거 결국 뒤집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부가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죠. 이게 마지막 문단이거든요. 이 글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전달하려고 한다라고 주제 단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이제 등장하는 인물 자체가 본인이 깨달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주제가 될 수 있거든요. 뭘 알게 되었냐면 크다고 좋은 게 아닌 거예요. 페이 하면 不是의 의미예요. 아닐 비자는 아시죠? 한자를 아시는 분들은. 근데 클수록 좋은 게 아니야. 욕심을 너무 내다 보면 이 끝까지 내가 모르겠어. 끝없는 욕심 이런 거 몰라도 단 자체가 탐욕할 때 탐자거든요. 그러면 욕심을 내면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지문 자체가 어려워도 크다고 크면 클수록 좋은 게 아니야. 욕심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도 똑같은 글자가 안 나오다. 시작에 대한 얘기는 아니야. 디테일? 그럴 수 있겠지만 목표? 여기서는 뭐야? 만족을 알아야 한다.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도 아주 전문적인 지문이 아니기 때문에 맥락상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제가 이번 달 대비 특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교적 답 찾기 쉬운 평이한 문제보다는 왜냐면 이제 계속적으로 대비 특강을 매달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난이도가 높은 문제도 기본적인 문제들은 앞서서 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래도 지문 난이도가 높아서 강의 듣기 전에 지금 PDF 파일 제공되는 거나 뭐 여기를 보고서는 이제 확인을 좀 미리 문제를 좀 꼭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어보고 채점하듯이 강의를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실질적으로 문제 풀 건데요. 71, 2, 3, 4 문제 먼저 읽으면서 이 이야기 형식의 글의 맥락을 좀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칭이란 사람이 그림을 가지고 오나 봐요. 아이칭이 가지고 온 그 그림은? 이라고 던져놨죠. 너무 고마운 게 다른 거 다 읽을 필요 없이 세 번째 단락만 읽으면 72번이 풀릴 수 있겠구나. 근데 단락도 사실 짧지가 않아서 세 번째 단락에서 아들이 등장하는구나. 이해를 못한대요. 그럼 아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을 내가 빨리 찾아서 그 맥락을 봐야겠다. 네 번째 단락에 밑줄 친 곳에서 설명하는 이 지바이시, 이 사람이 이제 주인공이거든요. 그러면 네 번째 단락에 밑줄 친 거, 사실 밑줄 친 것에 뜻 물어보는 문장들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요거 신경을 쓰시고 어차피 74번은 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일반적으로 마지막 단락에서 풀 수 있다는 거. 자, 빠른 속도로 갑시다. 문제는 미리 읽었기 때문에 아이칭이 그림 가지고 오는 것부터 보시면 돼요. 근데 처음에 이제 지바이시로 시작을 하고 빨리 하루는 시인 이 아이칭이라는 사람이 방문을 했어요. 그림 갖고 오는데 그림 갖고 알고 가잖아요. 지금 이제 다 읽을 필요가 없는 게 그림을 갖고 왔네요. 그래 놓고서 이제 좀 진짜인지 봐달라고. 그래서 이게 뭐 빵따징을 돋보기를 껴서 자세히 보고 하는데 이 그림에 대한 거니까 좀 살펴봐야죠. 아이칭한테 이야기를 한대요. 내가 방금 만든 그림 2개랑 이거랑 바꾸는 게 어때? 그랬더니 그 밑에 단락에서 쭉 이어져 가면 알고 보니까, 그죠? 알고 보니까 라는 단어가 이때까지 앞에서 미스테리였던 것들이 풀리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 뭐가 되는 거예요? 아이칭이 가져온 그 그림, 노골적으로 이제 완전 문제랑 똑같은 부분이 나오죠. 아이칭이 가져오는 그 그림은 이 지바이시 선생께서 수십 년 전에 그렸던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 사람 작품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죠? 지바이시가 그린 작품이었다. 빠르게 파악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 실전적으로 푸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세 번째 단락으로 가볍게 넘어가시면 돼요.
왜요? 세 번째 단락에서 문제를 풀 거라고 72가 얼즈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세 번째 단락에서 얼즈가 등장을 하는데 쭉쭉 가요. 또 이해 못하는 것만 찾으면 되니까요. 타 얼즈 뽀지에더 이해가 안 돼서 묻는 거예요. 됐다. 그럼 나 ABCD 먼저 읽고 여기서 나오나 안 나오나 가야죠. 자, 정확하게 문제가 짚어주는 데가 나왔어요. 아버지가 밤에 잠을 안 자. 그죠? 서재에 있는 등이 놀랍게도 아직 켜져 있어서. 그죠? 아버지가 또 투란이죠. 갑자기 그림을 포기하셔서. 그리고 신분이 그림 대가인 부친이 미아홍을 아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미아홍을 보고 그대로 그 단어가 언급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자, 이해가 안 돼서 묻습니다. 여기서 답이 풀릴 거죠. 님도 这么大年纪 연세도 있으시고. 자, 어지오 시험명이 왜 여기 꼼꼼하게 읽어요? 앞에 세 개는 대충 읽었는데 72번 풀릴 거니까요. 키워드가 제시가 됐으니까 명성이에요. 이름이 되게 퍼져 있어. 세계에 되게 유명해. 세상에서 되게 유명한데 왜 갑자기 미아홍이라는 거 몰라도 상관없잖아요. 왜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 보면 이제 미아오 자체가 되게 초급적인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모사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모네의 굉장히 멋있는 작품이 있어. 내가 미술 학도야. 그럼 그 그림을 그대로 한번 모사해서 연습해 보는 거. 그게 이제 미아홍인데 그거를 다 나오잖아요. 신분이 그렇게 높으신 분이 이미 지금 전문가고 대가신데 왜 이런 걸 하세요? 라고 해서 정답은 뒤로 가는 거죠. 여전히 얘기합니다. 독해 3부분 스피드입니다. 빠른 속도로 다 꼼꼼하게 다 읽는다기보다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죠. 자, 볼게요. 자, 네 번째 단락에서 어차피 문제가 풀릴 거예요. 그럼 보시면 네 번째 단락에 밑줄 친 부분이 이분이 쭉 자기 얘기를 막 이렇게 해요. 근데 나 역시도 이러한 칭찬에 의해서 그죠? 굉장히 이게 여러분이 이 단어가 요시 협 이거 몰라도 이 칭찬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어. 그래서 무의식 중에 나에 대한 요구가 잣대가 좀 느슨해진 것 같아. 이 두 줄만 읽고 일단 ABCD 읽으세요. 그죠? A 보시면 매우 겸손해요. 겸손할 수도 있겠지. 근데 이거 자체는 지금 뒤에는 이제 겸손한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자체는 뭐야? 내가 잘못하고 있었어. 무의식 중에 내 요구가 느슨해진 거야 라고 부연 설명해 주는 것 자체가 이 칭찬에 의해서 내가 뭔가를 되게 의기양양하고 이것에도 좀 나태해졌다라는 표현을 내가 해석을 못해도 이 문장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 매우 난감했다. 힘들었다. 아니면 과도하게 완벽을 추구했다. 아니면 칭찬의 직면에서 득이양양했다가 나와요. 여러분 이게 지바이 씨가 이분이 보니까 대충 좀 되게 겸손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겸손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했나 보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옳은 걸 고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보시면 그냥 이 문장이에요. 나 역시도 이 칭찬에 의해서 이렇게 돼버렸잖아. 이 문장 밑줄 친 것만 갖고는 좋은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걸 잘못했던 것 같아 라고 해서 정답이 뭐가 되는 거야? 칭찬의 직면에서 득이양양했던 거지. 실수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락을 통해서 지바이시에 대해서 옳은 걸 골라라가 아니라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질문인데 밑줄 친 부분은 긍정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주제 갈 거예요. 마지막 문단에 나와요. 굉장히 쉬워요. 주제는 ABCD 먼저 읽고 가시면 돼요. 보파만 느린 걸 두려워하지 말고 멈춰있는 걸 두려워해요. 굉장히 유명하고도 멋있는 말이죠. 자신에 대해서 요구를 엄격하게 해라. 현재 상황에 만족해라. 부자이후는 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신경 안 쓰는 거. 다른 사람의 생각에 신경 쓰지 말아라. 근데 중요한 건 마지막 단락 읽자마자 전주의 이거 뭔지 모르겠어. 근데 뒤에 보니까 방송 하지 말래요. 对自己的要求뭘 고민해요? 바로 답 고르면 되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이렇게 쭉쭉 진행이 되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푸실 때 이 점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쭉 저희가 그 독해 3부분을 오늘 문제를 풀어봤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독해 3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문항수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게 한 지문을 놓쳐버리면 문제가 지금 한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신경 쓰시고 문제 먼저 읽고 키워드 찾아가면서 그리고 이게 설명문인지 에피소드인지도 전략적으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 점 기억하시고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면서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